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일 오후 6시입니다. 어제 홍준표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김종인 씨는 이제 역할이 끝났다. 목리를 부리지 말고 아름답게 퇴진하라. 이제 앞으로 단일화 야권 단일화 후보가 뽑히면 그 사람 중심으로 선거 운동을 하게 된다. 역할 끝났으니까 아름답게 퇴진하라는 그런 페이스북 글을 올렸는데, 오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 야권 단일 후보와 관련해 가지고 제3지대 후보로 단일화되어 가지고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 강조를 했답니다.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회의가 끝난 다음에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기호 2번 국민의힘, 기호 4번 국민의당인데 4번을 갖고 선거에 이긴다고 확실할 수 있는가라며 나는 그런 확신이 없다고 생각한다. 제3의 후보라는 사람을 데리고 단일화를 한다면 선거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내 기본적인 생각이다. 단일화라는 것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먼저 제시했다. 객관적인 단일화 기준을 설정했을 때 그것에 응해야 한다. 자신이 편리한 단일화 조건을 제시해서는 단일화가 될 수 없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안 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글쎄요, 이게 뭐 논리가 맞아야 제가 이 비판을 하겠는데 이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제3지대 후보로 단일화 되어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다면 국민의힘 쪽으로 단일화가 돼야 된다. 근데 그것은 여론조사에 의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여론조사가 결정하는 대로 하면 되지, 왜 미리 안철수 대표는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이렇게 못을 박을까요? 안철수 쪽으로 단일화가 된 다음에 오늘 김종인 씨가 한 말이 이게 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단일화에 찬물을 끼얹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면 도대체 단일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단일화는 국민의힘에서 곧 뽑힐 후보와 안철수 간의 대결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는 방식이 여론조사에 의존한다라고 그 방침이 대충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따르면 그만이지, 미리 이렇게 단일화 후보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어 가지고 패배주의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는지. 그야말로 홍준표 의원의 이야기가 새삼 생각나게 합니다. 홍준표 의원이 어제 한 말이 그게 사실 맞는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추인케 해주는 게 오늘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의 이야기였습니다. 홍준표 씨가 어제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예상한 대로 안철수 후보로 1차 단일화는 무난히 성사되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후보와 2차 단일화로 야권 단일화는 완성되고 서울시정 탈환만 남았습니다. 2차 단일화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후보와 비교 경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말은 가상 대결에서 유리한 사람이 뽑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죠. 간단 명료하게. 서울 시민들은 야당 승리를 원하지 굳이 야당 중 어느 당이 승리하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10년, 이 말은 김종인 씨는 지지율이 안 올라도 무조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데, 아니 그동안에 국민의당 지지율을 올려 놓았으면은 될 텐데, 김종인 씨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가지고 호남에 찾아가서 비굴하게 무릎 꿇고, 국민의힘은 경상도 의원이 다수인데 국민의힘이 마치 저 광주를 위한 서비스 기관인 것처럼, 봉사기관인 것처럼 격화시켜 놓고 지지율이 통 오르지 않고 대통령 후보감도 안 나오고 서울시장 가상 대결에서도 안철수가 계속 1등을 달리고 있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본인이 이제 모처럼 야권 단일화 기운이
올라가니까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아주, 그래서 제가 이 심술영감이라는 별명을 붙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비워야죠. 지금 하고 있는 게 꼭 어떻게 어린아이들 투정하는 듯 하지 않습니까? 홍준표 씨는 10년 전 박원순 후보는 야권 단일화 승리 후 10번 무소속이 그때 10번이었던 모양입니다. 10번 무소속 달고 당선된 바도 있습니다. 벌써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 측 극히 일부 사람들이 목리를 부르고 있습니다만 대세는 거역하지 못할 겁니다. 이미 양대 보궐선거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선출된 후보 중심으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목리나 심술 부리지 마시고 판세가 흘러가는 대로 따르십시오. 그게 4월 7일 아름답게 퇴진하는 길입니다. 김종인 씨는 결정적 실수를 했습니다. 무슨 실수를 했느냐 하면은 안철수 씨가 연말에 단일을 하자고 딱 나올 때 그걸 딱 받았어야죠. 그리고 안철수 씨가 근사한 제안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플랫폼이 돼가지고 개방형으로 경선하자.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재미없는 국민의힘 경선이 지금 재미없잖아요. 왜 재미없느냐? 이게 결승이 아니니까 재미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뽑힌 사람이 안철수하고 붙어가지고 과연 이기겠느냐? 그러면 한 번 더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럼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한꺼번에 원샷으로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나올 사람,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사람 뭐 20명이 됐든 다 불러 모아가지고, 다만 주체는 국민의힘이 하고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그리고 다른 사람 다 모아가지고 그야말로 미스트롯식으로 했으면은 얼마나 재미있었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우리끼리 따로 하고 나중에 단일화는 직전에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흘러가다가 결국 안철수 대표에게 주도권을 빼앗겨버리고 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김종인 씨는 지금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계속 한마디 하면서 안철수로는 안 된다, 안철수로는 안 된다. 아니 그럼 안철수로는 안 되면은 안철수보다 지지율이 더 높은 사람을 만들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안철수로는 안 된다 이야기합니까? 될 사람을 밀어야 된다. 단일화를 통해서 후보가 정해지면은 그 사람은 국민의힘 후보로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2011년에 10년 전에 당시 민주당의 박영선, 무소속의 이른바 시민후보라는 박원순 대결에서 박원순 후보가 이기니까 민주당이 선거대책본부를 만들어가지고 박원순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지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좌파는 이렇게 단결하는데 김종인 씨는 그 나이에 아직도 이런, 그야말로 이게 목리입니다. 목리라는 단어를 저는 좀 쓰기 싫어합니다만은 이게 심술 부리는 거죠. 심술 부리는. 그러나 저나 김종인 씨의 역할은 끝났어요. 다만 기자들이 뉴스거리가 되니까 목리 부리는 이야기를 툭툭 한마디 던지면 하나씩 써주고 하는데, 그러고 지금 자기 대권 후보 또는 자기 서울시장 후보로 김종인 씨 이름을 올리면은 1%도 안 나옵니다. 1%. 그런 사람이 정치판에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통탄할 일은 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노예근성입니다. 이런 김종인을 지도자로 모시고 세월 다 허송하고 이 결정적 시기에 투쟁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저 식민지 관료처럼 순응하면서 살아오다가 결국 주도권은 안철수한테 빼앗겼는데 그것 또한 인정하지 않고 뒷다리 거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김종인을 몰아내지도 못하고, 그러나 홍준표 이야기대로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까 지금
인물, 그게 국민의힘이든 국민의당이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 김정은 정권에 반대하면은 당선 가능성이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찍어버려야죠. 그리고 민주당 후보 아니면은 누구라도 인물이 민주당 후보보다 낫다고 봐야죠. 지금 박영선, 문재인, 이재명, 이낙연 이런 사람들보다 못한 국민의힘, 국민의당 인물이 있습니까? 없어요. 누구든. 이거는 사람 보고 찍는 게 아니고 당 보고 찍는 선거 아닙니까? 이번은 문재인에 반대하면은, 김정은에 반대하면 다 우리 편이다. 그 우리 편 중에는 국민의힘도 있을 거고 국민의당도 있을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은 안철수가 야권 단일 후보로 뽑히면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80%가 안철수 쪽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따라야지. 김종인 씨가 말년에 이 잘못하면 정치 건달이라는 타이틀 하나를 추가를 해가지고 아주 아름답지 못하게 퇴장하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움직이는 정당이라야 아닙니까? 김종인 씨는 한 번도 지역구에 나와서 당선되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선될 수도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100명이 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감사합니다.